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영상, 네. 종양, 핵이야 핵이야.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많이 접한 게 이제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거. 그죠? 그 외에는 잘 몰라서 그거를 한번 힘드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영상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보통 영상의학과는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신체 내부의 질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제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CT, MRI 같은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비침습적이라고 해서 이제 유해 없이 그냥 검사를 하는 학문이죠. 그러면은 영상의학과에 엑스레이, CT, MRI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뭐 초음파, 혈관조형이라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그런 과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영상의학과. 전 사실 CT, MRI가 이 방사선사분들하고 연관이 되는지 몰랐어요. 보통 이제 그쵸. 종양은 뭐예요? 방사선 치료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즉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암. 방사선 치료 받았어라고 물어. 그렇죠. 그게 이제 종양학과. 근데 이게 저희 학교 과목에서는 치료학이라는 학문이죠. 방사선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 같은 걸 뜻하는 건가요? 장비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네. 그 악성 종의 부분에 방사선을 이제 쪼인다고 하죠. 치료가 되게. 그럼 피폭에 대한 노출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아무래도 방사선 종양이 이제 탈모, 맞아요. 뭐 홍반 이런 분들이 보통 방사선 종양. 환자분들 그래서 이 머리가 조금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게 아무래도 방사선량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그쪽 해주신 것도 방사선 분들이시구나. 그러면 핵이학은요? 핵의학과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걸 이제 체내에 주입을 시킵니다. 보고자 하는 장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집적을 시켜가지고 생리학적, 생화학적 영상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능 중심적인 영상으로. 그 세 개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걸로 치료 업무도 가능하고 핵의학과에서도. 그럼 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몸 안에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떤 검사를 바로 합니다. 기계 뭐 장비를 통해서 뭐 감마 카메라나 PCT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게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방사선이. 그때 빨리 이제 그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서 어디로 이게 집적이 되고 어느 형태로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건 진짜 단편적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영상 관련된 영상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만 알고 있는 거고. 와. 그러면 요거를 지원하실 때 네. 주로 많이 뽑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무래도 영상의학과가 종양이나 핵의학보다는 되게 많은 편입니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가만 보면은 영상의학은 일반 개인 병원 쪽에서도 엑스레이 같은 곳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 종양이나 핵의학 같은 건 진짜 커다란 병원만 있을 것 정확하게 같아요. 하십니다. 대학병원급에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 종양 핵의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계약직으로 들어가도 정규직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티오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들 지원하실 때 네. 어느 쪽을 좀 많이 선호하세요? 저는 현재 영상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에 종양학과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암치료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게 네. 생각해서 거기 희망했는데 현실에 부딪혔죠. 제가 여기를 가서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은 좀 영상의학과에 가자 그래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분야를 딱 정해서 이제 취업을 이제 뛰어드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약직에서 사실 정규직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로 고용 형태가 보통 이제 계약직 하면 보통 2년인데 말에 따라 뭐 1년도 있고 아니면 뭐 6개월도 있고 뭐 3개월도 있고 그렇게 단기로도 뽑아요?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계약직으로 들어가셨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확률은 확률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알파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재계약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보통 2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년 하고 다른 병원 가고. 네, 보통 가거나 아니면 이제 2년으로 생각했을 때 1년을 하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공고가 나올까? 아니면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2년을 끝나고 나가게 되면 또 무직 상태에서 네, 이직을 해야 맞아요.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이제 1년 하고 좀 판단을 해서 다른 병원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거나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 편이죠. 의외로 고용 형태가 되게 안정적이지는 않네요. 네, 병원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정규직 분들은 그만 거의 잘 뽑지도 않을 뿐더러 뽑을 때 단계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류를 보고 면접
네.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서류 1차 면접에서 딱 끝나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중간에 뭐 AI 면접이라고 요새는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면접 아니면 전공 시험 시험도 봐요? 네, 아니면 뭐 인적성 검사 그거를 통과하면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채용 그렇게 정규직 채용이 되더라도 네. 또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혹은 뭐 6개월 1년 길면 1년 그게 정규직 됐다고 또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또 평가를 받아야 돼요. 뭔가 평가 점수가 또 안 되면 또 탈락하게 뭐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게 희박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게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아까 면접 보신다고 했는데 네. 면접에서 주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전공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성 면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활동들 그런 걸 위주로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전공 면접은 이제 말 그대로 병원에 관한 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 이론 지식을 주로 물어보게 되죠. 채용이 진짜 어렵게 됐을 때 현장에 투입이 되셨어도 아직 장비를 실제로 만져보신 적은 그렇지. 없죠. 그러면 이제 교육을 따로 또 받으시겠네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보통 사수 이제 부사수 개념으로 이제 계속 업무를 보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이제 옆에서 보조 업무를 해주시면서 네.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어떻게 딱히 교육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옆에서 계속 보면서 바로 업무를 해나가는 거죠. 천업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거는 개인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네, 큰 네. 종합병원 네. 기준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곳이죠.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정해요? 3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2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뭐 상근 근무를 하는 병원도 있고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나요? 저희는 이제 교대 근무라고 해서 저는 나이트 근무를 이제 맡고 있고 네, 그분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간에 보시고 네, 주간에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근무하실 때도 계속 사실은 낮밤이 바뀌게 되거나 지금 나이트 근무만 전담하고 계시니까 계속 밤 근무를 주로 많이 네. 하시게 되니까 이제 생체 리듬이 바뀐다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직업으로 꿈꾸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해보셔야 되고 대신에 개인 병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주간 근무나 주간 근무 플러스 토요일 근무까지 하죠 보통은. 근데 보통은 밤 시간대면은 왠지 촬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 기준으로 정상적인 병원 8시에 이제 문을 열면 병동 환자를 검사하기보다는 외래 환자들 검사를 네네, 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하는 병동 환자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 이후에 검사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침에는 외래 환자분들, 예약 환자분들, 그렇죠. 뭐 수술, 저녁에는 뭐 응급 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궁금했던 거 지금 응급환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응급실도 있고 네. 뭐 내과도 있고 뭐 외과도 있고 뭐 잘 과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네. 각자 다 뭔가 방사선사분들이 업무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과, 외과, 뭐 응급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방사선사분들은 네. 그냥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외과, 내과는 안 따지고 안 그냥 따지고 영상의학과로 네. 그 분야를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사를 해서 저희가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나눈다기보다는. 방사선사분들은 그러면 딱 출근하시면 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막내 선생님들이 조금 빨리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라고 하죠. 네. 인수인계를 받는데 보통 이제 장비에 혹시 외관상 결함이 있는지, 뭐 기능 조작이나 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 그거 매일매일 체크를 하세요?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거 누가 들어가서 찍어요 그걸? 용품? 그런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델처럼 돼 네, 있어서 그런 게 그걸- 뭐 있습니다. 딱 끝나고 나면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피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검사하면 환자분들 검사를 할 때 볼 놀라실 수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장비도 한번 청소를 하고 부족한 물품들 저희가 또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채워놓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약된 환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방명들이 되게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검사라고 해도 이게 처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손 검사를 하잖아요. 네. 엑스레이 손 검사. 네. 손을 뭐 포함해서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무릎을 검사할 때 위아래로 넓게 해주세요. 코멘트가 다른 거예요. 뭐 아래로 많이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위로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 것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그리고 금식이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외우진 못하지만 한 번 다 봐야 돼요. 그럼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업무가 시작되죠. 그럼 지금 다루시는 기계는 어떤 걸? 엑스레이 장비랑 CT 장비를 다루고 CT 있습니다. 장비를.
엑스레이하고 CT, MRI가 다른 점은 뭐예요? CT, MRI를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는 평면이에요. 사진. 네, 앞에서 본 영상이고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X선을 이용한 거고 MRI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거라서 피폭이 없어요. 엑스레이는 평면의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CT나 MRI는 뭐 3D 입체 같은 그렇죠. 그렇게 재구성을 하죠, 저희가.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한다고 말씀드리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하죠. 3D 방이라고 네. 그런 방이 또 따로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계세요. 또 그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네. CT 검사를 한다. 네. 그럼 뼈에 대한 미세 골절 정도 아니면 석회와 병변을 잘 볼 수 있는 거고 무릎이 아파서 MRI 검사를 한다. 그럼 이제 주위 조직이나 근육, 인대 등을 볼 수 있는 거고 팔 한쪽이나 다리가 마비돼서 CT 검사를 한다. 그럼 뇌 출혈을 잘 볼 수 있는 거고 팔 한쪽이나 다리가 마비돼서 MRI 검사를 하면 뇌 경색, 막힌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그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사진이 그냥 쭉쭉쭉 계속 찍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검사를 그 하는 몸을 거고. 그냥 통과하면서 그냥 쭉 훑고 지나가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이죠. 옆에서도 보는 것처럼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진들을 막 붙이거나 네, 뭐 잘라내거나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개념이죠. 네. 와 그렇구나. 비싸겠다 장비 되게. 장비가 이제 기본 억이죠. 3D로 구성이 되면은 막 돌려가면서도 막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의사,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검사를 이제 결정을 하죠. 수술 여부나 어떤 수술의 경과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의심되는 증상 위주로 어떤 걸 찍을지 나눠지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안에서 대신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러시는 아, 거죠. 기계가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죠. 기계가. 기계가 쫙 찍는 거구나. 그러네. 그럼 이거 편집하고 이런 것도 따로 또 다 배우시고. 그런 장비의 프로토콜, 그런 네. 기능을 다 배워야 돼요. 또 병원마다 장비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똑같은데 어떤 이제 세세한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어떤 동영상 편집을 할 건데 프리미어 쓸 거냐? 타임 쓸 뭐, 거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네,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해부학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을 없애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사 교수님 놀라시죠. 저희를 믿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원래 여기 없는 부분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 뭐가 잘못됐나 봐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만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되게 중상을 입고 오시거나 심각한 상황이신 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그럼 직접 다 보고 네. 해주셔야 되잖아요. 오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중증 환자도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편하게 저희가 앉아서 검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장병들도 다 봅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진행하시고 청소 또 다 하셔야 네, 되고 또 하고. 그런 거 보실 때 처음에 좀 놀라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 괜찮은데 그거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파트를 이동하거나 뭐 어떤 업무를 변경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촬영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뭐 편집적으로 가시는 그럴 경우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쪽이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파트를 이동한다거나.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 근무도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 있을 것 순환 같은데. 근무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른데 보통 1년. 1년마다 순환 근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년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소수만 아니면 혹시 뭐 그해 뭐 요청하신 분 뭐 그런 한에서 조금씩 순환이 됩니다. 저 그러면 이게 남녀 성비는 어느 정도가 돼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성 방사선사 선생님들 지금 많은 편인데 원래는 남자 선생님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보통 일반 대학병원에 그러면 방사선사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많으면 100명, 300명 뭐 이렇게 되죠. 영상의학과 기준. 뭐 종양학과 얘기하면 그거 더 늘어나면요? 그분들 포함하면 더 많죠. 되게 많으시다. 그렇구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100명이 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종양학과나 해기학과에 가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장비들을 또 활용을 하시겠네요. 라인업, 토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마 카메라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죠. 전문 분야가 딱 정해지시는 저 그쪽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학교에 다 배웠다고 쳐도 그쪽만. 의사분들이 종합적인 거 다 배우고 나중에 전문의가 네, 되듯이 맞습니다. 딱딱 전문 분야가 딱 정해지시는.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분도 방사선사분이세요? 네, 치과 방사선사라고 또 있습니다. 치과도 CT, 뭐 파노라마 맞아요. 이런 게 요즘 다 있어요. 찍더라고요. 저 방사선사 업무 하죠, 치과.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하시는 분들. 있긴 있습니다. 뭐 그분만의 또 전문 분야가 생기는 거네요. 그것도 또 따로 공고가 나옵니다. 치과 쪽 따로 아. 공고가. 영상학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인터벤션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되게 이제 어려운 파트입니다. 거기가 보통은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그쪽 인터벤션이라는 파트는 교수님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되게 힘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벤션이라고. 그 인터벤션이라는 업무는 뭐 어떤 걸 해주시니? 혈관에 관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에 관한 주로 시술이라고 합니다. 시술.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딱 촬영해서 뭔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로 보시면서 그쵸, 투시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을 하시는. 맞아, 그런 맞아.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또 매력이 있고. 정말 요즘 의학에서 방사선사분들이 없다면 네. 뭐 기본적인 게 일단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 영상을 네.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직업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직업이 어떻게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간단한 가슴 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검사는 자동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람의 질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검사를 하는 업무에서 뭐 검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도 있고 뭐 환자마다 호흡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필요한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아, 이거 약간 벗어나는데 공항 같은 데 가면 네. 사람을 네.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게 방사선사분들이? 네, 있습니다.